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 오늘 수능 보신 분들은 이걸 볼 필요 없고, 이미 수능 봤는데 이거 봐서 점수가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이제 수능 대비할 학생들이 수능 지구과학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지구과학 원 개념들은 다 배웠겠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방식을 바꿔서 그림판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설명할 건데요. 그래서 문제 하나마다 멈췄다가 재개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판구조론 문제죠. 두 이론, 기역과 니은. 기역은 판계하가 존재하고 대륙 분포가 되었다. 이거는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입니다. 멘틀이 대류하는 과정에서 대륙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건 멘틀 대류설입니다. 그래서 ABC가 말을 하죠. 학생 A, 대서양 양쪽에 있는 남미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비슷한 것은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니은에 의하면, 멘틀 대류설에 의하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 해구가 형성되는 곳이 아니라 해구라는 거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B가 틀렸죠. 베게너는 음양측심 자료를 이용해서 기역을 설명하였다. 음양측심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한 거는 해저 확장설입니다. 니은도 틀립니다. 그쵸? 그래서 왜냐면 베게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멘틀 대류설 홈즈가 발표했는데 홈즈는 니은 설명에서 이것도 틀리죠. 음양측심 자료는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C가 틀립니다. 그 다음 이 B가 중요한데 멘틀 대류설에서는 해령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해령은 해저 확장설에서부터 등장합니다. 따라서 니은에 의하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 해령이 형성돼도 틀립니다. 어렵죠.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쉽게 냈기 때문에 이게 답이 1번 A라는 건데, 어렵게 내면 C도 꼬고 B도 충분히 꼴 수 있다. 특히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 해령이 형성돼 단학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멘틀 대류 상승, 해령, 이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판구조론 이미 다 학습했기 때문에. 하지만 니은은 멘틀 대류설에 대한 설명이고, 멘틀 대류설에는 해구는 있지만 해령은 없습니다. 이 부분 언젠가는 다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림 가는 태평양의 해역 ABC를 나는 이 세 해역에서 관측한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의 기역 니은 디귿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수온 염분도 나오면 보통 심층순환 얘기할 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문제죠. A, B, C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A는 난류, B는 한류, C는 여기 북적도 해류를 의미합니다. 그럼 A, B, C 중에 수온이 가장 높은 곳은, 자, A, B는 위도대가 같지만 C는 더 저위도이기 때문에 C의 수온이 가장 높을 겁니다. 따라서 기역은 C가 되고요. 그러면 A랑 B가 니은 혹은 디귿이 될 텐데, 난류가 수온이 높아서 A, 한류가 수온이 낮아서 B가 될 겁니다. C, A, B 나왔습니다. A의 관측값은 니은이다. 맞고요. A, B, C 중 해수의 밀도가 가장 큰 해역은, 등밀도선에서 밀도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큰 겁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디귿 B가 가장 밀도가 크죠. C에 흐르는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다. C에 흐르는 북적도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되는 거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입니다. 이 문제는 난류와 한류 구분하고, 난류와 한류가 아닌 해류를 구분할 때는 수온의 영향을 받는 게 난류냐 한류냐 보다도 먼저 위도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위도대는 당연히 온도가 높을 것이다. 이거 북적도 해류라 말씀드렸는데 적도가 여기기 때문에 이거 남적도 해류죠. 이런 것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번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림은 북반구 중위도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관측한 수온 변화를 등수온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런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수특에도 있고 좀 뻔한 문제죠. 표층에서 수온의 연결차는 10도보다 크다. 자, 연교차 제일 온도가 높을 때가 12도 좀 높을 때고요. 제일 온도가 낮을 때가 5도보다는 높습니다. 1월달에 5도와 6도 사이죠. 한 5도 정도. 10도보다 작죠. 수온 약층은 9월보다 5월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5월에는 수온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여기 잡아 6.5도, 6도, 5.5도, 5도 이런 식으로 변하고요. 9월에는 자, 여기가 9월이죠. 12.5도, 12도, 11도, 10도, 9도, 8도, 7도 이렇게 수온이 확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를 바로 우리가 수온 약층이라고 하죠. 따라서 수온 약층은 9월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6도 등수온선은 5월이 11월보다 깊은 곳에서 나타난다. 6도씨 등수온선은 5월에는 30m, 60m, 여기 있으면 한 50m 정도에 나타나고요. 11월에는 6도씨 등수온선이 어디서 나타나요? 11월에 거의 60m 넘어서 나타나죠. 5월이 깊다? 틀렸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까지 쉽습니다. 자, 4번 문제. 그림 가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A에서 D를 나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B, C, D. A가 열점, B가 해령, C는 베니오프대에서 그 물의 첨가로 만들어지는 마그마 만들어지는 곳이고, D는 그 마그마가 이 대륙지가를 녹여서 생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자, A의 하부에는 플룸 상승류가 있다. 제가 이 문제를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 아마 수능 직전 정리 강의였을 거예요. 그래서 열점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열점이라는 것은 제가 판 바로 아래 연약권에 위치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이 수능에 출제된 그림에서도 분명히 열점이 위쪽에 있는 게 보이시죠? A, B 이런 식으로 열점과 해령, 자, 여기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이 보입니다. 저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열점의 하부에는 당연히 플룸 상승류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겠죠. 나의 기억 과정에 의해, 나의 기억 과정이라는 건 멘틀에 물이 포함되는 과정입니다. 멘틀에 물이 포함되는 과정이 B이다. 틀렸죠. 멘틀에 물이 포함되는 과정은 C입니다. C에서 이 섭입하는 판에서 물이 새어나오죠. 함수강물에서 물이 나오면서 멘틀에 물이 포함되게 되고 멘틀이 용융된다. 이런 건 C라고 해야 됩니다. 다음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은 C에서가 D에서보다 높다. 자, C에서의 SiO2 함량이 낮기 때문에 D가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디귿이 틀립니다. 그래서 니은디귿 틀려서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C에서가 D에서보다 높다. 자, 이 D를 해석하는 게 다 각자 다를 수가 있는데, 이 D를 문제에 따라 다르죠. D를 안산함질로 볼 것인지 유문함질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른데, 이 문제는 그건 굳이 상관없어요. 이제 D가 유문함질이든 안산함질이든 어쨌든 C보다는 SiO2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확실하게 냅니다. 아니면 유문함질과 안산함질을 구분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C와 유문함질이 섞여서 만들어진 게 D 안산함질이다, 혹은 D가 안산함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유문함질, 안산함질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주고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 그냥 상관없이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그림은 4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지질시대를 3개의 누대, A는 시생 누대, B는 원생 누대, C는 현생 누대입니다. 제가 그 총정리 강의에서는 원생 누대가 시생 누대보다 길다라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래프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는 있는데 그걸 이용한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시생 원생 누대 특징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대기 중 산소의 농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았다. 말이 안 되죠. A 시기에 이제 그 남세균의 시아노박테리아에 의해서 그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높아졌는데, A 시기에 생겼으니까 B엔 더 높아야죠. 그러니까 A보다 B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B시대 원생 누대에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로디니아랑 에디아카라 동물군, 다세포 동물인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B시기에 출현했다라는 거 알려드렸고,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C시기에 발생했다. C시기에서도 폐렴기 대멸종, 고생대 말의 대멸종이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애초에 생물들이 좀 존재해야 돼요. 근데 A랑 B 시기에는 시생누대랑 원생누대에는 많은 종류의 생물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그림가는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퇴적층의 단면. 나는 가의 퇴적층에서 나타나는 퇴적구조 A와 B이다. 가의 퇴적층 중 가장 얕은 수심에서 형성된 것은 이암층이다. 자, 해수면이 하강한다라는 말을 이해를 해볼게요. 바닷물이고 이렇게 육지가 있습니다. 해수면이 하강한다라는 거는 바닷물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맨 처음에 이암이 쌓였고 그 다음에 사암이 쌓였고 그 다음에 여감이 쌓였다 라고 하면 가장 얕은 수심에서 형성된 게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여기에 자, 이게 1번, 2번, 3번이고 생성 순서는 1번, 2번, 3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위치에서 우리가 쌓인다라고 할 때 1번의 위치에서 쌓인 게 해수면이 1번일 때 쌓인 게 2암, 2번일 때 4암, 3번일 때 여감이 쌓였어요. 그럼 가장 얕은 수심에서 형성된 건 2암층이 아니라 여감층이죠. 그러니까 기억 틀렸습니다. 나의 A와 B는 주로 여감층에서 관찰된다. 여감층에는 사층리낭, 이 B는 연은인데 이러한 퇴적 구조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6월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6월 모의고사 아니면 6월보다 전인 3, 4월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은 아마 6월일 거예요. 여감층에서는 이런 사층리 같은 구조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A와 B 중 층리면에서 관찰되는 퇴적 구조는 B이다. 자, 이 층리면이라는 거 이번 교육과정에서 특히 수능 특강에서 자꾸 말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마지막 정리 강의도 있었습니다. 층리면이라는 건 위에서 보는 거, 단면이라는 건 옆에서 보는 거. 이 A는 사층리니까 단면에서 본 거고요. B는 연은이니까 그리고 연은 생긴 모양을 보시면 이걸 층리면에서 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기억은 새로 나온 유형, 니은은 6월 모의고사, 디귿은 수능 특강 변형 이렇게 문제가 짬뽕이 돼 있습니다. 근데 EB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 중 아주 일부만이라도 연계가 되면 이걸 연계 문제로 쳐버립니다. 디귿, 층리면이란 말 나왔으니까 연계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EBS만 공부한다고 해서는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평가원 기출도 풀고 그러니까 그해 나온 6월 9월 평가원 기출도 풀고 역대 기출도 풀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도 풀고 교과서도 꼼꼼하게 다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과 은하의 종류, 은하의 가시광선 영상이다. 가와 라는 각각 타원, 정상나선, 막대나선 불규칙 중 하나이고 A는 가에서 라 중 하나에 해당한다. 자, A는 뭐죠? 타원 은하입니다.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A는 가나다 라 중에 라입니다. 그래서 디귿 A는 라에 해당한다 맞고요. 기억,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각물질의 질량비는 가가 다보다 작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가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읽어보시면 다는 불규칙 은하죠. 왜냐면 규칙적인 구조가 없으니까요. 불규칙 은하는 성각물질의 질량비가 높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석해볼게요.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각물질의 질량비, A에 대한 B의 B라는 건 A분의 B를 의미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문제를 푸는데 수월하겠죠.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각물질의 질량비, 그러니까 은하의 질량에 대해서 성각물질이 얼마나 있냐 이걸 묻는 거죠. 성각물질은 불규칙 은하에 많습니다. 그쵸? 따라서 가가 다보다 작다 맞죠?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나가 라보다 높다. 나는 정상 나선 은하고요. 라는 타원 은하예요. 나선 은하가 타원 은하보다 별이 푸른색으로 온도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이죠. 이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6월 모의고사에서 그 특이 은하 K사, 세이퍼트 은하 이런 특이 은하들의 어려운 문제 나왔었죠. 그 Z 나오는
전파 은하도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특이 은하가 그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그 예상대로 7번 문제처럼 이 은하 파트는 이제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8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가만하는 어느 날 같은 시각 우리나라 부근의 가시 영상과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구름의 두께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두껍다. 두꺼우면 가시 영상은 두꺼운 게 흰색, A 지역이 B 지역보다 두껍다. 맞고요. A 지역의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는 주로 전선의 남쪽에 위치한 기단에서 공급된다. 자, 이 말을 좀 어려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A 지역이 하필이면 또 전선의 북쪽이기 때문에 전선의 북쪽에 위치한 오호츠크의 기단에서 공급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 전선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같이 있죠. 지금 A 지역에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라는 건 보시면 이렇게 온난전선이 있고 한랭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난전선이 이 방향으로 있다라는 거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는 거는 찬 공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따뜻한 공기를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A 지역에 구름을 형성하죠. 이 정체전선의 특징이 전선의 북쪽에 구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는 전선의 남쪽에서 위치한 따뜻한 기단에서 공급된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북쪽에 있든, 물론 북쪽이에요. 구름은 북쪽에 생기니까. 여기 있는 수증기는 여기 북태평양 기단에서 공급된 게 맞습니다. B 지역의 지상에서는 남풍 계열이 분다. 자, 이거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문제보다. 자, 아이고, 지우진 않겠습니다. 지금 다 지워지니까. 자, 엄청 간단합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고기압 여기 있죠? 저기압 여기 있죠?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그래서 B 지역은 남풍 계열의 바람 부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지금 나에서는 일기도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대망의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가 아마 오답률이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아직 확인을 해본 건 아니지만. 자, 가나다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가 G, 나 A, 다 K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방법이 뭐냐면 가 G형, 태양이 G2였는데, 그래서 G형은 태양은 PP 반응 우세, 동그라미 하면 틀리는 겁니다. 이래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니은부터 보겠어요. 일단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 양은 E는 시그마 T 4제곱으로 정의되는 값이죠. 단위 면적이기 때문에 광도가 아닙니다. 표면적을 계산해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T 4제곱 따라서 T에 비례하게 되는데 T는 분광형 G, A, K 중에 A가 가장 높으니까 니은 맞고요. 다의 중심핵 내부 K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된다. 태양보다 온도가 낮아요. 질량이 더 작아요. 그럼 태양급이라는 거죠. 이 내부 구조는 태양은 내부가 복사층, 바깥쪽이 대류층. 따라서 중심핵 내부는 복사층이니까 디귿이 틀렸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기억은 틀립니다. 지금 왜 틀리냐면, 자, 태양이 G2인 거 외운 거 좋아요. 근데 절대 등급이 플러스 5예요. 그래서 가는 태양보다 절대 등급이 5등급이나 높아요. 5등급이 높다라는 건 광도가 100배가 발달하는 거고 절대로 같은 주계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주계열성이 아니기 때문에 양성자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근데 이 문제가 뭐가 연계된 거냐? 수특 연계인데 제가 그림을 찾아왔습니다. 자, 수특 연계인데 여기 있어요. 수특 문제. 자, 그림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옮겨볼까요? 자, 그림은 태양과 별 ABC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태양 G의 절대 등급 5 찍어놨죠? 플러스 5. 근데 C는 태양이랑 똑같은 분광형인데 절대 등급이 0이죠. 누가 봐도 같은 형태의 별이 아닙니다. 태양은 주계열이면 C는 뭐죠?
거성이 되는 거죠. 절대 등급이 더 작으니까. 그래서 니은 태양과 C는 광도 계급이 같다. 틀려요. 문제를 이렇게 되면 다 풉니다. 왜냐면 태양 절대 등급 5라고 써있고 C 절대 등급 0이라 써있는데 당연히 광도 계급 다르죠. 이거는 다 풉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를 주고 나서 이제 아 너네 태양 절대 등급 5인 거 알았지? 그러면은 새로운 거 주면 너네 이거 태양 아닌 거 주기활성 아닌 거 알아야 된다 라고 낸 겁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태양의 절대 등급을 우리가 바로 외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문제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수능을 볼 학생들이죠. 수능을 본 학생들이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쉬움만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의 절대 등급이 5라는 거 외워두라는 거죠. 언젠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년 수능에 또 이걸 내진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수능은 일단 배제를 하면 안 돼요. 모든 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태양 G2의 절대 등급 플러스 5 외우면 되죠.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그림 가는 전지구와 안면도의 대기 중 CO2 농도. 나는 전지구와 우리나라의 기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자, CO2 농도 제가 마지막 강의에서 예측을 했었는데 저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로 혹은 뭐 몇 월, 계절별 이런 걸 물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쉽게 나왔어요. 너무 쉬운 자료 해석으로 나와서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기억 시기 동안 CO2 평균 농도는 안면도가 전지구보다 낮다. 안면도 높죠? 눈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디귿 시기 동안 기온 상승률은 전지구가 우리나라보다 작다. 우리나라가 기온 상승률이 더 크잖아요. 보이시죠? 요렇게 크니까 전지구보다 크죠? 그러니까 전지구가 우리나라보다 작다 맞죠? 전지구 해수면의 평균 높이는 니은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높다. 해수면의 평균 높이는 기온 편차와 비례합니다. 니은 시기가 기온 편차가 낮고 디귿 시기가 기온 편차가 크니까 디귿 시기의 평균 높이가 커야죠. 니은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낮다도 맞습니다.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10번까지 풀었고 강의 끊고 11번부터는 다른 강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